출발 시장 특징주들 찾아오겠습니다.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들입니다. 코스피 200 상승률 상위 종목 1위는 STX 조선해양입니다. 5%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. 2위가 STX, 3위는 대상, 4위 STX 페노션, 5위는 STX 엔진으로 STX 그룹주들이 모두 점령을 했습니다. 대상만 딱 끼어 있네요. STX 메탈과 중공업과의 합병, 이것이 좀 기대로 커지고 있는데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많이 도움이 될까요? 네, 일단 그 STX 중공업 지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손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. 일단 돈이 얼마가 이제 새로 이제 상장해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추정 나오는 거로 1조 원대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. 일단 규모 자체로 보면 지금 그룹사 전체로 한 22조 원 정도 부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요. 어쨌든 급한 불 정도는 끌 수 있는 자금일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서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쪽보다는 지금 재무 구조를 좀 개선시켜서 주가를 좀 부양하려는 그런 의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워낙에 저금리 기조가 미국 쪽에서 2015년 말까지 가겠다고 했으니까 금리가 움직여서 STX가 힘들어지는 일보다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놓은 업체들은 이제 주가가 연동될 것 같은데요.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런 재무구조 완화 움직임, 그러니까 그 개선 움직임이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. 지금 평가 나오기로 아까 잠깐 그 뉴스 보도 자료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메탈을 택한 것이 메탈의 시총이 작아서 이게 그 주식 매수 청구권 들어올 때 그 자금을 좀 작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주주가 대부분 다 50% 이상씩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많이 들어오대로 그 청구가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거 다 커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전체 돌아가는 상황이요. 1,000억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된다고 하면 STX 그룹주 계열사 주가들은 당분간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고요. PBR이 워낙에 0.3배, 4배 수준밖에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상은 신고가 계속 내고 있는데요. 네. 그 옥수수라든지 대두라든지 그 원재료 가격은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원가를 올려갈 수 있는 시차가 좀 발생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. 역시나 선물들을 많이 한지 모르겠는데 추석 앞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심리적으로 관련주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실적 개선 그리고 곡물가 하락에 원달러 환율 하락까지 좀 호재들이 많이 겹치는 모습인데요. 사실 지수는 지난번에 3차 양적 완화 그리고 2000선 안착이 좀 기대가 되면서 더 오른다는 이야기가 많아지거든요.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요? 그래서 경기 민감주를 택해야 되나 아니면 음식료 쪽을 좀 내수주를 봐야 되나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? 네, 일단 시장은 지금 2000선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요. 크게 여기서 이제 그 위아래로 흔들림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좀 횡보할 것 같고요.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즌별로 보면 이제 10월 초에 9월 말 10월 초에 중국 국경절, 중추절 연휴가 있고요. 물론 이제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면 그때 이제 한번 매물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그게 사실은 3분기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이익 실현 나오고 나서 또 한 번 3분기 실적까지는 관련주들은 볼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크게 안 밀릴 것 같고요. 1차적으로. 그리고 또 IT주는 삼성전자가 이제 10월 한 6, 7일 날 실적을 내놓으면서도 또 한 번 또 모멘텀을 받을 것 같고요. 그리고 LG 계열사들도 이제 계속 신종 그 제품 나오면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계속 끌고 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이슈통신에 자동차를 했었었는데 자동차는 사실은 사거나 팔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갖고 있는 정도일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이 자동차 때문에 지수가 크게 빠지지는 없다는 겁니다. 워낙에 밸류가 낮고 실적이 현대차도 한 10조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.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정도의 지수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. 그 속에서 이제 펀드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컨셉으로 해서 음식료도 대부분 다 이제 중소형주인데요. 이런 쪽으로 매기가 좀 쏠려 있다. 이 정도 차이일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들 보겠습니다. 코스닥 100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. 1위는 심택이네요. 6% 이상 오릅니다. 2위 YG 엔터테인먼트, 3위 시젠, 4위 게임빌, 5위는 ICD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. 엔터와 게임은 또 빠지지는 않네요.
네, 엔터주는 그 지금 YG엔터가 지금 대장인데요. 7만 6천 원 선까지 올라오네. 다시 신고가네요. 시가총액이 무려 이제 한 7,865억인데, 일단 그 싸이 효과라든지 또 하반기에 그 소속 가수들 뭐 공연 쪽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어쨌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. 원래 정말 8만 원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원래 이제 뼈조각이 세워놓으면 빠질 때도 조금 급격하게 빠질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탄력으로 봐서는 무섭지만 좀 더 갈 것 같기도 하고요. 이것은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으로는 좀 분석이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라서 좀 그렇겠습니다. 그리고 심택은 워낙에 이제 PCB 쪽이 업황이 좋고요 해서 같이 좀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시제는 단기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. 저런 종목군들 이제 바닥에서 좀 많이 이제 차트를 만들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시젠도 사실 저번에 이제 중국 소비군들이라든지 또 게임 엔터주랑 같이 움직였던 그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. 매트톡스 포함해서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. 게임빌, 컴투스 뭐 이런 종목군들도 계속 뭐 모바일 쪽 기대감이 있겠고요. YD 온라인이 오늘 또 그 애니팡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애니팡 때문에 또 상한가를 들어가는데 아마 이렇게 모바일 쪽에서의 그 특히 SNS를 이용한 이런 게임들 계속해서 나오는 이상은 이쪽도 쉽게 좀 그 매기가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요즘 하도 인기라서 저도 해봤거든요. 네네, 그런데 예. 정말 중독성이 강하고 이게 그렇습니다. SNS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또 네네. 추천을 해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.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. 분석도 많이 나오는데 네네, 벌써 예. 하트를 하나 보내는 그런 게 있거든요. 그 기능이 하트 하나가 5원이다 이렇게 벌써 경제적인 효과가 네네, 분석이 예. 되고 있더라고요. 네. 상당히 네. 관련주가 강세를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하락하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피 200 하락 열상입니다. 1위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. 3%의 하락. 2위 일진 디스플레이, 3위는 삼성정밀화학, 4위 현대미포조선, 5위는 IS 동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LG 디스플레이가 좀 궁금한데요.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애플에서 확실히 소송전 이후에 삼성의 디스플레이 물량을 확 줄이고 LG 디스플레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좀 주가는 쉬어가네요. 네, 일단 애플의 기대감은 계속 있는 것 같고요.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어제 거의 3만 원 선까지 어제 고점이 29,950원이었죠. 3만 원까지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매물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가 예전에 이제 이슈통 할 때 LG 디스플레이는 TP를 이제 27,500원을 정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. 조금 많이 올랐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이제 3분기 실적을 좀 보면서 하자는 쪽이 있는 것 같고요. 단기에 애플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좀 이익 실현 매물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LG 계열사는 LG전자도 저희가 이제 한 77,000원 제시해드렸는데 조금 좀 밀리는데요. 좀 보시면서 당분간은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구간대에서요. 그리고 일진 디스플레이 어제 이제 증설 한 500억짜리 공장 신축 얘기 나오면서 모멘텀 받았었는데 오늘 조금 밀리는 것 같네요. 자금력에 대한 부담보다는 역시 이 종목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도 좀 그 매물화 되는 것 같고요. 워낙에 이제 같은 TPS 쪽에서 이 종목만 고점에서 있거든요. 다른 쪽들은 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. 예전 고점, 그러니까 예전 신고가 대비로요. 근데 일진 디스플레이는 혼자 유일하게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. 좀 겁이 나서 매물화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. 저 종목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수익성을 봐서는요. 그리고 조선주가 어제 좀 흔들림이 있었었는데 네. 현대미포가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단계에 좀 역시 종목도 많이 올랐던 부분이 좀 이익 실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조선주들 일단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네네.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업황 개선을 좀 아직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? 일단 올해 수주 성적을 보면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일부 그 LNG라든지 드릴십 쪽 경쟁력 있는 삼성 대우 쪽 빼고는 전부 사실은 안 좋았다, 부진했다. 아주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부진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. 이 수주가 내년 간다고 회복될 것이냐라고는 장담을 못 하겠는 게 중국 또 유럽이 저렇게 이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당분간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유가는 사우디마저 지금 그 G8 같은 데서 설득을 해서 기름 더 만들어내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여기서 강하게 뻗어나가면 또 한 번 그럴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마저 좀 옛날처럼 이제 움직이면 더 힘들어지는 상당한 딜레마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우디가
계속 기름을 대주면서 하면 유가가 크게 못 올라간다 했을 때는 드리시 쪽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 조금 꺾일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들 그 원전 포기한 쪽에서 가스 도입량 늘고 하면 예전에 그 나왔던 리포트를 종합해 보면 LNG 쪽에 대한 발주 기대감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LNG 워낙에 이제 그 작년 초인가요? 그때 이제 주가를 조선주를 확 들어올렸던 그 1등 공신인데 아마 이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조선주는 좀 쉬지 않겠냐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네,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닥 100 하락률 상위 종목들입니다. 1위는 안랩입니다. 11%대 급락이고요. 2위가 이지, 3위 아가방 컴퍼니, 4위 덕산아이메탈, 5위는 한글과 컴퓨터, 정치 테마주들이 상위권에 포진했습니다. 네, 지금 그 안랩 같은 경우라든지 뭐 아가방도 그렇고요. 다 이제 이지도 마찬가지고요. 일단 재료 노출 이후에 좀 밀린다 보시면 되겠고요. 워낙에 이제 조 종목들은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냥 좀 통과하도록 하겠고요. 넘어가겠고요. 한컴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미래에셋 쪽에서 많이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데요. 목표단가를 계속 높여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. 저쪽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사업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, 그렇습니다. 네. 네, 자 이번에는 거래 실리는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. 거래량 상위 종목들 1위는 SK하이닉스, 2위 LG디스플레이, 3위 STX 페노션, 4위가 조선해양, 5위는 대한전선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앞에서 한 번씩 다 살펴본 종목들이고요. 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? 예. 삼성전자 투자 축소가 오히려 기회다.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가 좀 잠자는 동안 달려갈 수 있다 이런 재밌는 비유도 나오던데요. 네네. 일단 그 뭐 반사 이익 뭐 이렇게 기회라고 해석했었는데. 근데 저는 그게 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저도 해요. 이제 제가 약간 웃으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편적일 수 있겠는데요. 1등이 나 힘들어서 안 할 거야 했는데 2등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네. 말도 안 되는 거고요, 사실은.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본다고 하니까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재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그 뭐 20나노급 네. 그 메모리 관련한 모멘텀도 있었던 것 같고요. 또 수급 쪽으로도 워낙에 좀 많이 팔았던 쪽에서 한번 감아 올렸던 부분이 있겠습니다. 기관이 최근에 거의 한 200만 주 넘게 300만 주네요. 어제까지 하면 300만 주 넘게 사드렸는데 계속 이게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추정하기로 아마 롱숏 전략을 좀 펴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관련해서 좀 이거는 워낙에 매매가 많이 터지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시황 자체는 일단 9월 말까지는 디램도 안 좋다는 것이고요. 박영주 연구원, 우리투자증권의 박영주 연구원 견해는 10월 달부터는 반등할까 정도이기 때문에 7, 8, 9월 실적도 사실은 크게 뭐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요. 어쨌든 뭐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횡보하는 정도에서 트레이딩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코스닥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. 코스닥 시장에 거래 실리는 종목들인데요. 1위는 아가방 컴퍼니, 2위 심텍, 3위 안랩, 4위 큐로컴, 5위는 제이콘텐트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. 어떤 종목이 눈에 띄세요? 네, 일단 뭐 심텍도 그렇고요. 오늘 그 갤럭시 S3 관련주들 중에 IM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동양증권에서 그 스몰캡 오경택 연구원 스몰캡 추천주였던 그 플렉스컴 이게 이제 금방 12,100원까지 올라왔네요. 그리고 멜파스라든지 또 대덕전자, 뭐 자화전자 이런 쪽들 그러니까 관련 부품군들이 좀 양호한데요.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 계속해서 카메라 모듈 쪽이랑 PCB 쪽은 계속 추천이 많이 나오는데 뭐 심텍도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제이 컨텐트리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좀 그 전체적으로 콘텐츠 쪽 활성화 관련해서 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저희 회사도 요즘 그 스몰캡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주목해서 좀 길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오늘은 이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황센터였습니다. 스튜디오 나와주세요.